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대출을 받는 게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린 몇몇의 대출 영상에서도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 대출 이자로 길게 봤을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제대로 대출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청했을 때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추가 서류 준비로 예상된 잔금 날짜를 맞추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대 초반부터 다양한 부동산 투자 경험을 통해 배운 정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동시 실행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1구매권에서 유익 있게 봐야 할 사항들도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부분을 유익 있게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상품을 이용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우선 확인하시면 좋은 것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디딤돌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가 자격 요건인데,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소득 7천만 원까지 대출 요건이 상향됩니다. 대상 주택도 수도권 기준 5억에서 6억으로 기준이 완화되며, 대출 한도 역시 기존에는 2.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3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역시 마이너스 0.2%포인트 들어가는데요. 보통 시중은행 금리가 4에서 5%대로 시작하는 것에 비해 디딤돌 대출은 2%대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알아보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분들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은 대출이 바로 디딤돌 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딤돌 대출에서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수도권 아파트의 반공제 의무 적용과 후치담보대출 중단 일시일 텐데요. 반공제의 경우 대출 기간이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제외하고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의 경우 5,500만 원, 경기도의 경우 4,800만 원을 제외하고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 반공제의 경우 24년 12월 2일 이후로 발생되는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후치담보대출은 준공전 아파트처럼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담보 설정이 어려운 단지의 경우 금융업체에서 먼저 돈을 빌려주고 아파트 소유권이 설정된 시점에 담보로 전환해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조건부로 대부분 아파트가 승인이 되었는데 이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4년 11월 6일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후치담보 제한은 입주기간이 25년 상반기까지만 후치담보가 가능하고 그 이후의 아파트는 후치담보대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생애 최초 대출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것인데요. 디딤돌 대출의 경우 반공제, 후치담보대출 불가 등으로 한도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알아보시면 비교적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주택가액 6억 이하에서 대출 한도를 최대 4.2억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거치는 불가능하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 분할 상환 중에서 택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해당 방식 중에서 월 납입금은 원리금 균등이 가장 유리할 수 있지만 총 이자를 계산해 봤을 땐 당연히 원금 균등 방식이 유리한데요. 체증식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인데 초기 부담 금액이 적고 미래 소득 증가를 반영할 수 있으며 후반부 상환 부담은 크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의해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실행하시는 분들 상황에 맞춰서 상환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R은 보지 않지만 DSR 70% 넘어갈 경우 결정권자가 바뀌게 되면서 심사가 조금 강화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디딤돌 대출과 중복하여 실행이 가능한데요. 먼저 디딤돌 대출을 받은 뒤에 추가적으로 보금자리론을 실행함으로써 대출 한도를 보금자리론까지 올리고 금리는 조금이라도 낮춰서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실행하기 위해선 디딤돌 대출의 기준 주택가액인 5억 이하의 아파트에서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단 두 대출의 합계 한도는 담보주택의 LTV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각의 대출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의 경우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디임돌 대출 신청 후에 완료 화면에서 보금자리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선 디임돌 대출만 신청하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소득정보, 부채정보, 매매계약서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디임돌 대출의 심사가 진행되어 한도가 확정이 되면 남은 금액에 대해 보금자리론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완료 후에 디임돌 대출 취급은행과 보금자리론 취급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동일한 은행에서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대출 정부 상품 외에도 1금융권에서 생애 최초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 상품 대비 다소 금리는 높지만 대출 한도가 좀 더 높고 주택 가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LTV를 80%로 동일하기 때문에 DSR 40%라는 심사 규정만 맞춰서 대출 심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DSR 체크의 경우 네이버에서 DSR 계산기를 입력하시면 금융계산기에서 DSR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항목마다 용어 설명도 자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30살 때부터 인천과 경기도 청약 및 분양권 투자, 수도권 소액 갭 투자, 지방 핵심지의 갭 투자, 서울 역세권, 아파트 경매 낙찰까지 받으면서 대출의 경우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시에 꼭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7번의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저의 노하우, 인사이트와 특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개의 챕터를 따로 빼서 대출에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내 집 마련 성공 치트키라는 전자책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많게는 몇 억을 아끼는 소중한 정보들이 이 전자책에 담겨 있으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은 꼭 참고해서 도움 많이 얻어가시길 바래요. 전자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고정 댓글의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애 최초 대출, 디임돌 대출, 보금자리론, 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대출이 어떻게 다르고 자격 요건, 대출 한도, 금리 비교, 특이사항 등 비교해 보았는데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도움되셨길 바라봅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우리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돕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